여기는 좀 그 전부터 피하는 건 있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 한 마리 따라왔네. 쟤 맨날 따라와. 근데 밥 주고도 못 치잖아. 못 드잖아. 엄마 일로 나와봐요. 이 골목길에 사진을 찍은 지 한 올해로 5년이 됐거든요. 2015년부터 찍었으니까. 근데 얘가 있던 곳은 제가 한 3년째 처음 어떤 다른 고양이 쫓아가다가 발견한 그런 곳인데, 새끼 고양이 찍는다고 따라갔다가 이런 곳이 나오게 됐거든요. 거기서 가니까는 이제 공터에 동네 분들이 작게 뭐 화단이나 밭 이런 걸 갖고 계셨어요. 이제 따라가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화단에서 애들이 고개를 쏙쏙 내밀면서 10마리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 있던 아기인데 다른 애들은 다 좀 건강해 보였는데 얘 혼자만 되게 좀 약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좀 찍고 있으니까 이 고양이들을 돌보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쟤는 엄마가 이제 젖 주는데도 젖을 못 먹고 맨날 좀 약하더라. 하게 내가 따로 좀 챙겨주는데도 약해가지고 쟤는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짠해서 동물병원에서 약도 타고 해서 좀 챙겨주고, 할머니도 쟤를 또 더 아프니까, 혼자 아프니까 더 잘 챙겨주셨죠. 그래가지고 쟤를 만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한 2주 정도 되니까 애가 되게 똘똘해지고 눈빛이 아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찮아졌을 때 찍은 사진인데 2주간 만나다 보니까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밥 주고 이제 가려는데 따라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제 사진이랑은 전혀 연관이 없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카메라를 이제 얻게 되었거든요. 그냥 서랍에 넣어두고 있다가 그해 겨울인가 집에 마당 고양이가 이제 왔어요. 보통 이제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었는데 마당에 이제 새끼를 낳은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마당 고양이를 처음 찍어서 이제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노란색 새끼 고양이 이제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게 그 사진을 찍고 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주셔서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이게 그 사진이거든요. 뒷모습 사진. 지금 매축지 가도 되게 목조 건물이 많거든요. 쥐들이 되게 나무를 되게 잘 깔아가지고 되게 골치였다고 해요. 그래서 고양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밥을 주기 시작한 게 그 꽁아리 할머니하고 고양이들하고 첫 인연이었죠. 네. 꽁아리 할머니를 통해서 제가 찐이 할머니도 알게 됐거든요. 같은 동네에 사시는 이제 이웃분인데, 요거는 이제 재개발 가기 전 5월인가 한 6월달쯤 이사를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재개발로 이사 가시기 전에 이쪽 골목이랑 풍경을 좀 더 남겨놓고 싶어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할머니랑 같이 나와서 사진 찍어야 했는데 이 사진은 아닌데, 보면 큰 사진 포스터 보면은 이게 할머니가 뽀뽀한 사진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 어떻게 연출을 못하고 할머니 갑자기 하셔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다음에 이게 5월 초인가 이게 5월 말이었거든요. 찐이가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밥을 좀 며칠 안 먹었대요. 여기 할머님이 되게 걱정 많이 하셔가지고 하루 날 잡고 이제 병원 가기로 했거든요. 할머님이 이제 병원 간다고 맨날 이런 옷만 입으시다가 이제 좀 이쁜 옷 입고 나오셔가지고, 이것도 초봄에 사가지고 그 할머니 친구님하고
같이 이제 나간다고 이제 옷 갈아입고 기다리고 계셨죠. 이때 그 할머님이 되게 또 걱정을 많이 하신 게 찐이가 아프면 또 어떨까, 아니면 또 문제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날 병원 가서 간단한 감기니까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찐이랑 그 진료실 들어가서 나오니까 할머님이 계속 그 지갑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좀에는 동전 지갑 같은 걸 계속 주물주물거리시고 계시더라고요. 속으로는 되게 돈 걱정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서도 이제 할머니가 와서 하는 고생이니까 또 잘 봐주시기도 했고, 그때가 그때였어요. 할머님이 애가 조금만 안 먹으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할머니하고 친해지고 나서 뭐 찐이가 안 먹거나 좀 이상하면 항상 전화가 왔거든요. 그리고 이사를 이제 새 집으로 가셨죠. 이사지는 새 집으로 가시고 이틀인가 얼마 안 돼서 할머님이 넘어지셔가지고 팔이 골절 당하셨어요. 여기 사진을 보면 팔목보호대 좀 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이제 수술 다 하시고 이제 거의 다 나으셔가지고, 보자, 제일 사진 잠깐, 이게 저희 집에 잠깐 있었을 때 그때 여름이었는데 한 2달 좀 안 되게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님 팔 골절 되시고 나으실 때까지 저희 집에 있고, 이제 이 사진은 거의 다 나으시고 다시 갔을 때, 이때 솔직히 할머님 가족분들이 그냥 찐이를 되게 많이 떼놓으려고 하셨어요. 이사 갈 때도 그렇고 이때 입원하셨을 때도 저보고 계속 데려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설득을 좀 많이 했죠. 설득을 이제 할머님이랑 찐이랑 좋아해 주시는 분이 되게 많다고, 할머님도 얘기를 많이 하셨나 봐요. 보니까 일본에서도 좋다고 해주신 분도 있고, 이제 뭐 찐이 사료나 이런 거는 저희는 엽서 수익이나 이런 걸로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할머님 가족분들도 뭐라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작년 10월, 11월쯤 되겠네요. 작년 10월쯤 되겠네요. 보통은 제가 사진 찍을 때 할머님한테 한번 찐이랑 같이 있어보세요 이런 식으로만 이제 주문을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할머니 어떻게 안으실지 뭐 어떻게 하실지를 다 하시거든요. 그 보면 되게 뭐라 해야 되니?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찐이랑 있으면 이제 되게 찍을 때는 모르는데 또 집에 가서 보면 되게 표정이 되게 좋으세요. 평소 때는 되게 안 그러신데 찐이랑 같이 있으면 되게 표정이 살아있다고 해야 되나? 할머님도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9년 전이라 해도 할머니가 70대 거의 후반? 80살 정도 되셨으니까 그때도 이제 아프셔가지고 맨날 집에 누워있고 뭐 그러셨대요. 어른들이 계속 누워있으면 또 아프잖아요. 그래서 할머님이 얘 아니었으면 진짜 내가 계속 누워가지고 하는 거 없이 진짜 뭐 일찍 죽었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할머님이 무리를 하시는 것도 있었는데 찐이 덕분에 더 많이 움직이고 더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신다 해야 되나?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들면 감정 표현하는 게 되게 적어지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보는데 되게 그랬죠. 이렇게 보면 또 이것도 추운 날에 동네 시장도 아니고 부전시장까지 가가지고 큰 놈 이제 얘가 명태를 되게 잘 먹거든요. 사료를 주면 잘 안 먹고 할머니랑 있으면, 그래가지고 시장 가서 명태도 큰 놈으로 사오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다 손질을 하셔서 이렇게 먹이셨죠. 얘가 참 웃긴 게 저희 집에 그때 있을 때는 사료 주면 진짜 잘 먹었거든요. 거의 큰 강아지 기운도 진짜 잘 먹었어요. 근데 할머니 집에 딱 가니까 그 사료를 같이 줘도 안 먹고 할머님 주시는 명태만 먹고, 할머님이 이렇게
손으로 또 막 조회를 잘 먹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 얘가. 그리고 지금 할머님 사진을 보면 이제 되게 손에 장갑을 끼시고 있는 게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할머님이 이제 50대쯤에 한 3, 40년 전에 장사를 하셨는데 이제 겨울에 장사를 하셔가지고 새벽에 그때 되게 많이 추웠대요. 추웠는데 이제 그때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손이랑 발에 이제 동상 후유증 때문에 뭐 봄, 여름은 괜찮은데 좀 추워지면 이제 이게 막 트고 그렇더라고요. 할머님들 맨날 장갑 끼고 계시고 이래가지고 그런데도 생선 손질을 해서 직접 막 먹이셨죠. 그만큼 애틋하셨던 것 같아요. 한 2, 3일 전인가? 근데 이제 그때 어느 분이 할머니 케이크 사드리라고 하셔가지고 케이크 사드리고 저도 이제 애들 집에서 사진 찍을 거라고 이제 크리스마스 복장을 샀는데 하필 케이크도 사들고 가서 같이 들고 왔죠. 원래 애들 찍을 거였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같이 사진 찍은 그때였거든요. 할머님이 진짜 이런 적이 처음이라고 자기 뭐 생일이라고 해봐야 그냥 뭐 미역국 같은 거 먹어본 게 다지 언제 이렇게 초를 꼽아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대요. 그게 되게 뭐 진짜 신기한 일이고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때. 웃기다면서. 그래서 단 거 안 좋아하시는데 옆집하고 이 케이크 다 갈라 먹으셨대. 거의 동네 분들이 얘를 이제 할머님 손자 정도로 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 사진보단 사진이랑 이제 그때 기억이 이제 마음에 든 사진. 이거는 표정도 되게 좋고 이게 올해 사진이네. 올해 1월 그러니까 할머니 입원하시기 전인 것 같아. 그때 이제 사진인데 지금 생각하면 찐이가 할머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셨다는 걸 찐이가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할머님 입원하시기 한 1, 2주 전부터 할머님이 자주 전화 오시거든요. 찐이 요새 밤마다 울고 나한테 배달실이 막 애교도 부리고 이상하다면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막 비비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사진 찍고 얼마 안 돼서 입원하셨거든요. 할머님 증상이 폐암에 약간 치매 증상이 있었어요. 치매 증상이 낮에는 안 나타나는데 밤에 나타나고 또 폐암 증상도 이제 밤에 약간 좀 기침이 나온다던가 뭐 숨이 가빠진다던가 그런 게 있다대요. 그래서 아마 찐이가 그런 거를 옆에서 보고 할머니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서 유난히 애교가 많아졌었던 것 같기도 해요. 밤마다 깨웠다 했거든요, 찐이가. 이 사진이 되게 좋아요. 이 사진 좋고, 표정도 좋고. 이렇게 할머니랑 계실 때는 찐이가 되게 좀 듬직해 보였다면은 이게 지금 새로 간 집이거든요. 지금은 되게 애 같아졌다 해야 되나? 애교도 더 많아지고 전에는 조금 사람도 막 가리고 할머니만 거의 따랐는데 요새는 진짜 개냥이 된 것 같아요. 얼굴도 되게 더 동글동글해지고 더 어려진 것 같아. 지금은 되게 잘 지내고 저희도 걱정하고 골목에서 이제 사진 찍고 있는데 골목에 밥 챙겨주신 아저씨가 사진 찍고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애들 너무 불쌍하게 찍지 말라고. 길에 있는 애들 뭐 아픈 애들도 있을 것이고 아닌 애들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걔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애들 뭐 일부러 혹은 뭐 하여튼 불쌍하게 보이게 찍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엔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뭐 애들 나름 밥도 챙겨주고 약도 발라주고 나름 애들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엔 기분이 안 좋았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집에 와서 그날 찍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사진에 이제 뭔가 모르게 좀 불필요한 연민이라 해야 되나? 좀 동정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날 찍은 사진을 다 지우면서
한번 생각해봤는데 저도 모르게 찍으면서 뭔가 자기 만족감? 뭐 그냥 그런 것만 생각한 게 아닌가. 처음에는 그냥 고양이 귀여워서 찍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좀 잊고 애들을 너무 약간 동정만 하고 불쌍해 보여서 막 그렇게 찍은 게 아닌가. 그때부터 애들 찍을 때 있는 그대로 찍는데 조금은 좀 밝게 찍자, 그런 식으로 찍고 있거든요. 이 고양이를 찍을 때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찍고 있고, 귀여워서 그냥 좋아서 사람들이 그냥 그런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처음에 지향해서 이런 사진을 찍은 게 아닌데, 그냥 골목을 찾아 고양이를 따라서 이제 골목을 들어가다 보니까 할머님들이나 뭐 간혹 드물게 할아버지나 아저씨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신기한 게, 고양이를 따라가니까는 이렇게 사람이 만나지더라고요. 이 사진도 처음에 얘만 보고 이 골목을 들어왔거든요. 보니까 앞에 막 밥그릇도 있고 이제 고양이를 돌봐주는 그런 느낌이